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 강도 중투쟁 14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탄핵의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촛불은 쿠데타고 촛불에 의한 쿠데타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은 권력을 찬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 진실 정의 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역사적 무거움을 느낍니다.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로 인한 대의정치는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보수 야당 국회의원들은 침묵과 굴종과 비겁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붉은 세력을 더욱더 붉게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자처하는 야당은 좌로 가자고만 합니다. 지금의 정당 중에서 제3정당인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무가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차를 들어가고 5번의 겨울을 맞으면서 했던 우리의 투쟁은, 그 투쟁 자체가 애국이고 그 투쟁 자체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용광로로서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끼안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겁니다. 단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친북, 종북, 종중 세력들과는 결별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의회적, 반상권분립적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경북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 이어서 서울시당 위원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3기 시도당 위원장 체계가 좀 더 선명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포용과 화합의 제3기 지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허평한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공화당은 가덕도 신공항, 정치공항, 선거공항을 주도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거기에 동조하고 투쟁은 고사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출마를 한 자를 위해서 당선되는 행위든 낙선되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부산에 가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올바른 선거법 처벌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덕도 정치공황, 선거공황은 그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고 국가의 기관산업, 그것도 10조에서 15조 들어가는 국가의 기관산업을 보궐선거,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가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25일 이번 주 목요일은 제2기 지도부, 또 제3기 시도당, 또 제2기 중앙당직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이사분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주요 결정사항들을 논의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오래간만에 편앤마이크에 출연합니다. 편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우리 공화당은 야권의 분열 세력이 아니라 야권 보수 단일화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고, 야권의 보수 단일화는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다. 보수가 가야 될 길, 자유우파 국민이 가야 될 길, 또 우리 공화당의 진실, 정의, 투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3월 1일 3.1절이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이번 3.1절 총력투쟁 구호는 진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총력투쟁입니다. 또한 지금 이 3.1절 총력투쟁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술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K방역 지침 하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우리 공화당은 서울 시내 150군데의 투쟁 자리를 정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2차는 사대문 안에 다시 150군데의 투쟁 장소를 정해서 행진과 1인 시위, 차량 시위, 기자회견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이 막으면 우리는 그 허구의 K방역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서 총력투쟁하겠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오갑니다.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에 공깃돌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10조 이상의 4차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매표형입니다.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저희들이 호소합니다. 나쁜 정권이, 좌파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주시면 받으십시오. 단지 하나, 그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돈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책임져야 되는 빚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힘드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좌파들의 술수에는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받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공작 정치, 매표 정치에는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금 35억, 벌금 180억을 추징하고 1차, 2차 추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악랄한 정치 보복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어디까지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옥중에서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대통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 당대표인 저와 지도부 그 누구도 사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꿋꿋하게 버티시면, 꿋꿋하게 투쟁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4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청와대의 파열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그 다음이 언론이고요. 그 다음이 청와대고, 그 다음이 대깨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그들의 몰락의 현장을 겪습니다. 불과 4년 만에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안건을 몇 건 상정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분을 발표하고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은 조만간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무총장이었고 경북 고령 출신이고 고대법대 나오신 서성근 변호사님을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서성근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인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본부 법률지원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부여를 외치고 있고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탄핵 과정의 자료가 45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가 15만 페이지. 이 모든 60만 페이지의 자료를 분수해서
탄핵 백서를 8월 달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형사재판 백서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누가 가장 배신을 했고 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는지 또 누가 이 음모 조작에 탄핵과 정치 보복에 관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방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서성근 변호사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젊은 법조인들을 영입을 해서 6개월간 심층 있게 양대 백서 작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백서는 판매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도부와 논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이후에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공개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의 길을 걸었는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현재 사무총장하고 계시는 재훈호 사무총장을 당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은 서강대학교 정치학 학사고 공군 학사장교며 한국이스포츠협회 상임이사로서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으로서 당 사무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 지도부와 사무처의 가결 역할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SK텔레콤에서 15년간 근무하셨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달라는 입장에서 재훈호 사무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오늘 두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위원 두 분 외에 지금 여성 최고위원 한 분을 모실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여성 최고위원 한 분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두 분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당 대표로서 두 분의 최고위원을 모시는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상임 고문단 및 고문단 추천권입니다. 허평한 전 대표님과 몇몇 고문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첫째, 1. 조문환 59년생 대구 출생이고 현직 의사입니다. 전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조문환. 2. 정현우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정치학 박사시고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시고 대통령의 리더십 등 역술학자십니다. 이재복 서울 출생이고 한양대학교 공학 박사시고 모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원덕 강원도 출생이시고 강원대 공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탄자니아 대통령 교섭 특보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상현 경남 마산 출생이시고 전 경남은행 지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문석 부산 출생이시고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조경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상석 7번째 김상석 경남 진주 출신이시고 전 마산상고 고교동창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농협조합장을 삼선하신 분입니다. 박창묵 부산 출신이시고 동아대학교 공학사시고 현 건설회사 대표이사십니다. 신순기 부산 출신이시고 동아대학 정치외교학과 출신이고 국회의원 3선 출마 자유선진당
유세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용식 경남 창원 출신이시고 국민은행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김창규 충남 금산 출신이시고 전 국민의당 당무위원을 하셨고 육군 보안사 출신의 자유선진당 총재 특보를 역임하셨습니다. 12번째 이상열 서울 출신이시고 경남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역임하시고 외환카드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고문으로 김명환 서울 출신이시고 도서 출판사 대표이사십니다. 이상 상임 고문단 12분과 고문단 1분 추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추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고 12분의 상임 고문단과 1분의 고문단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중앙당직자 임명건입니다. 첫째,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김정권 1959년생이고 전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박현성 82년생 인천 출신이시고 이화여대 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십니다. 대변인 출신이십니다. 셋째,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유연수 전 우리공화당 문화예술부위원장이신데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성악가며 소프라노십니다. 4. 종교위원회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조희 경남 출생의 정조희 목사님 아침에 빛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당직자권은 아마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당직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3월 10일 전까지 중앙당직자 인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는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총력투쟁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공개적으로 할 거는 공개적으로, 비공개할 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도치 사망의 3월 10일 날에 대한 준비도 오늘 비공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관련해서 원칙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집회에 공화당의 구원은 친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3.1절 총력투쟁입니다. 친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3.1절 총력투쟁. 또 하나는 토착 매국노 문재인 척결 3.1절 총력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3.1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자 3.1 정신 자유 이런 구호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150군데의 서울 전역에 25개 본부 시구당 위원장과 각 시민단체 중심의 20여 개 본부를 중심으로 분할을 했고요. 우리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또 시민단체별로 150군데의 책임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아무튼 책임당원, 일반당원 또 자유파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자유파 국민들께서는 중앙당 민원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 달서구면은
대구 달서구는 어느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땅 사무처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책임당원이나 우파 국민들한테는 세세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K방역은 허구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광화문 8.15 집회 때 보셨듯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보셨듯이 우리가 그들의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9인 이하 집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9인 이하 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차량 행진, 실질적인 도보 행진, 현수막 개최, 1인 시위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석 25일날 오후 2시에 연석회의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만은 아무튼 각 시민단체, 서명대 단장님들, 조직당협위원장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달이 갈 겁니다. 현재까지 130곳의 집회 신고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도 집회 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본 투쟁은 25개의 서울시 자치 구청별로 본부가 구성되고 각 본부별로 7개에서 10개 정도의 단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자회견 등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집회는 그렇게 하고 2부에는 사대문 안으로 거리를 충분히 띄운 단체들의 130에서 150개의 단체 집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K방역이라는 흑으로 국민들의 자유의 목소리를 막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방법을 찾아서 투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투쟁이 앞으로 대한민국 투쟁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겁니다.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에서 광화문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그 문재인, 태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투쟁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연락망에 우리 투쟁의 실질적인 방침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K방역에 위반되지 않는 투쟁의 방법을 저희들은 찾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44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야권 단일 후보 얘기를 5번 이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더 나아가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당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 보궐선거에 재판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서울시의 당원이 10만이 넘었습니다. 돈을 내는 당원이 1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배신자들하고 손을 잡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일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면하고 우리가 단독 후보를 내고 난 다음에 우리 공화당은 창원 선거보다 훨씬 세가 커졌고 당원 숫자나 모든 면에서
제3당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를 칭하고 있는 야권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이번에 단일 후보를 이루지 못하면은 서울시장 선거 덕집니다. 우리 공화당이 단일 후보 내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100전 100패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단일 후보로서 서울시장을 이기지 못하면은 다음 대통령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수를 칭하고 있는 자들한테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한테 끌려다니는 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투쟁하면서 5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병원 신세를 지는데도 하나의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당이고 아스팔트 투쟁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창원 보궐선거와 같은 결과가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우리 공화당의 야권 단일 후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참패입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 단일화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 공화당 독자 노선으로 가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로서 당 지도부와 많은 원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또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공화당의 야권 단일 후보 안을 국민의힘, 국민의당 또 신당에 명확하게 공문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라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를 애국심으로, 그 하나 있는 애국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결과는 저는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행동에 도취되어서, 그 생각에 도취되어서 여러분들끼리의 야권 단일 후보, 야권 단일이 아닙니다. 제3당에 놔놓고 야권 단일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한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야권 분열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